돈이 되는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지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돈이 되는 뉴스는 현재 양대 시장에서 단 두 가지 종목만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했던 뇌전증 신약 미국 FDA 시판 허가 소식에 따라서 오늘 주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각 그룹사들이 이제 바이오를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소식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오늘 SK그룹 전반적으로 강세인데요. 사실 SK바이오팜은 아직 비상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주사 SK가 뭐 장기적으로 이 기사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SK가 이제 좀 시총이 크고 그리고 이미 좀 올라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몸집이 가벼운 그런 SK바이오랜드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SK바이오랜드 화장품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뭐 크게 관계가 없는데 수급으로 좀 시세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바이오팜과 바이오랜드는 큰 관계가 없나요? 지분이라든지? 네,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건 SK그룹이기 때문에 지주사 SK만이 사실 실질적인 수혜고 네. 사실 뭐 이렇게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지금 어느 집중해서 매매할 구간이 지금 뭐 종목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 호재성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같은 SK그룹이라는 측면에서 SK바이오랜드 그리고 또 이제 그쪽에서 매매가 안 되니까 이제 SK케미컬로 넘어갔고 뭐 장중에 뭐 상당히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SK만이 이것이 좀 수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SK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유망 바이오 기업인 SK바이오텍을 또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번 FDA 시판 허가 이후에 기업 공개를 할 예정이 있는데요. 결과가 일단 좋아서 순탄한 기업 공개 결차를 좀 받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달 25일 내년 초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지금 상장 예비 심사를 지금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상장 이후 예상 시총이 지금 언론사에서는 5조에서 한 7조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향후 SK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구체적인 숫자로 좀 이어진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SK 주가는 또 바이오팜 기대감과 통해 또 여기에 또 자사주 매입이라는 그것을 10월 1일부터 지금 발표한 상황에서 지금 꾸준하게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좀 큽니다. 352만 주 자사주 취득을 목적으로 지금 12월 말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서 좀 제외되는 관계로 주주 환원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수급적으로 볼 때는 SK 주가는 올랐지만 그동안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을 이용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동안 뭐 보유했던 물량들을 이번 기회에 좀 처리하자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 끝난 이후에 바로 SK 바이오팜의 그런 상장이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부각되면서 주가는 여기서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추세가 지금 상향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SK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기업 공개 이후까지 좀 가져간다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투자 등급은 이제 제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2등급으로 좀 잡아봤는데 2등급이라는 것은 저도 사고 싶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매수가는 현재가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해도 됐다고 보고 있고요. 25만 5천 원 수준에서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목표 주가는 일단은 뭐 직전 고점인 33만 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SK 바이오팜이 상장되는 그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나면서 좀 오버슈팅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손절가는 뭐 기본적으로 한 23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재 부장님 묵직하고 방향성이 확실한 종목을 좋아하시는군요.
오늘 SK 높은 등급 내 기준에서 높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 종목이나 1, 2등급 주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김영재 부장님 2등급 SK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5만 5천 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3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SK 전략이었고요. 이어서 오늘 돈이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오늘 밤이죠. 23일 0시를 기해서 지소미아 종료 수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걷어들이면 이 협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데 일본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수입 지표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부진했던 측면들을 확인했었거든요. 이 이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 기사는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지소미아가 종로한다고 예단하면서 기사를 접근하시면 안 되고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예. 가정을 하시고 지금 주식시장을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이제 기사 흐름은 이제 종료를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서 좀 썼기 때문에 만일 종료가 된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뭐 지속적으로 매도를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 자체도 지금 약간 그 미국과의 그런 불협화음이 좀 나타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뭐 국제적으로는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 지소미아 파기를 좀 하지 말라고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것을 뭐 만일 그 종료가 돼버린다고 할 경우에는 전 산업 전반에 걸쳐서 좀 미국의 압박이 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부담감으로 여기서 좀 시장은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 추가 매도 가능성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이렇게 종료가 만일 돼서 진짜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결국은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종목을 사야 될 것입니다. 뭐 애국주가 아니라 전쟁 관련주를 매수를 보험성으로 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니면 코덱스 인버스 같은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ETF를 좀 사셔야 될 것 같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빅텍을 꼽아봤는데 뭐 전쟁 관련주하면 식페코 아니면 빅텍인데 그나마 빅텍을 꼽은 이유는 스페코는 적자 기업인 반면 빅텍은 지난해 흑자 전환 이후에 분기별로 올해 분기별로 계속 조금이나마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전제 관련주 테마 그 중에서는 그나마 수익이 나는 종목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려는 기미가 보이자 빅텍 주가도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추세가 우상향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장과 절대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는 투자 등급은 4등급으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매수가는 사실 이게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제가 제시한 금액이 그 3,500원인데 아까 보니까 나올 때 보니까 3,500원 또 잠깐 깨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냥 현재가로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수준이 4,200원, 손절가는 뭐 3,200원으로 잡았는데 꼭 목표가를 설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수급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특히 매도 쪽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상당히 빠른 손절매에 필요하다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만일 지소미아 결정 이후에 시장이 정말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지소미아가 오늘 밤에 혹시라도 연장하는 뭐 그런 결정이 나오면 네. 매도를 꼭 하셔야 하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꼭 이 종목을 사실 필요는 없고 포트폴리오 종목 비중을 오늘 같은 경우 좀 조정함으로써 좀 지소미아 종료에 좀 대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시장 전략을 전해주셨고요. 지소미아가 종료됐을 때 미국 측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만일 종료된다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 뭐 아니면 도가 될 것 같습니다. 4등급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돈이 되는 뉴스 세 번째 헤드라인은 기재부 쪽에 나온 발표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그리고 수출 국가입니다. 제조업 강국이고요. 근데 이게 또 양면성이 있죠. 미중 무역 분쟁의 최대 피해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인데 업종 가운데서 서비스업 쪽을 좀 더 부진한 측면을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정부 측의 움직임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 기사에서 보면 서비스 산업을 뭐 육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 산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종이나 종목을 이것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연관 짓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딱히 생각나는 종목이 없었는데 네. 그렇지만 기사를 찬찬히 뭐 다른 뭐 채널을 통해서도 읽어보니까 일단 기사에서 그 보건, 관광 콘텐츠, 물류가 서비스 산업이 상당히 지금 내에서는 유망 업종이다라는 그런 그 기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추가로 건강관리, 그다음에 요양, 사회 서비스 업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일단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서비스 산업 내에서 사실 콘텐츠가 가장 좀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뭐 사실 5G라든지 뭐 인공지능 뭐 그다음에 뭐 상당히 많은 채널을 통해서 접하셨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어서 이건 좀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서비스 산업 내 물류 산업 내 유망주로서 CJ 대한통운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온라인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이커머스라고 불리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은 글로벌하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작년 이커머스 시장이 전년 대비 한 20.8% 증가한 규모가 113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연평균적으로 22.9% 성장한 상당히 큰 고성장 산업이었는데 네. 사실 이커머스 시장이 발달할수록 크게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업종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자 상거래를 할 때 필요한 결제 시장 그리고 택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전자 상거래 결제 서비스 그 종목들은 상당히 수익도 잘 나고 크게 상승한 반면 택배를 취급하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부진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동안 사실 그 택배가 그 중소업체가 난립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인상되지 않음으로써 수익성이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올해 그 택배 가격이 좀 인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택배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이 서프라이즈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가 인상이 되면 물동량이 좀 줄지 않겠느냐, 뭐 취급하는 물동량이 다른 뭐 중소업체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3분기 전년 대비 9.5%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서 이젠 다가오는 4분기 성수기 효과가 좀 기대되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 또 요즘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 물류 창고를 좀 재고를 보관해주고 또한 주문이 들어오면 피킹, 포장, 배송을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처리해주는 서비스인 풀필먼트 서비스를 지금 CJ 대한통운도 CJ 오쇼핑을 통해 지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좀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실적 측면을 볼 때 일단 단기 순이익이 내년에 지금 올해 대비 한 120% 증가할 것으로 컨센서스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23.1% 증가한 3,661억 원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수준은 뭐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지금 그 여겨졌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실적이 정상화되는 궤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보다는 일단은 추세라든지 수급을 보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수급 보니까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한 달 누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중기 추세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 종목이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등급은 3등급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한 15만 8천 원 선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19만 원을 목표가, 그다음에 14만 7천 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대한통운 PER 좀 높지만 실적 정상화 차원에서 실적이 좋아지면 PER이 또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관심 가질 종목으로 3등급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